안녕하세요. 슌슌이입니다. 이번에 처음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영상 올리게 된 내용은 지금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에 중흥 2차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어서 이 중흥 2차 아파트 조사를 하면서 신가동 지역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으로 손품 조사했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임장 갔던 내용으로 해서 영상을 한 두세 편 정도 올릴 예정입니다. 네, 제 블로그에 들어와 보시면 입찰 기록에 현재 글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지역 분석을 했고요. 2024경 8380 중흥 2차 아파트 경매 물건이 나와서 경매 입찰을 할 겸 지역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해당 글은 5월 18일부터 작성을 했고요. 입찰 후기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해당 물건을 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중흥 2차 아파트 202동 401호고요. 초기 감정가는 1억 4,700으로 나왔고요. 1회 유찰되어서 1억 290만 원으로 감정가의 70% 정도로 최저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9일에 입찰하는 날에 1억 3,377만 6,990원으로 감정가의 91%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해당 중흥 2차 아파트 정보를 보면 동은 201동부터 206동까지 6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떤 동 같은 경우는 9층, 어떤 동은 1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입찰을 했던 202동 같은 경우는 15층 중에 4층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대수는 514세대고 시공사는 중흥건설이었고요. 1998년 3월에 준공이 되었고 주차 대수는 458대로 한 세대당 한 대를 주차하지 못해서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실제로 후기를 보면 주차가 불편하다라는 평이 많았고요. 제가 입찰을 갔을 때도 주차 공간이 널널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용적률은 255%, 건폐율은 24%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임차권 및 전세권을 가진 자가 없어서 제가 인수받을 권리는 없었고요. 현황 조사서를 보면 관리비가 약 140만 원 미납된 상태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31일에 관리사무소에 직접 연락을 해봤을 때 190만 원이 미납이 되어 있다고 했었고요. 이 190만 원은 2022년 1월부터 미납이라고 했고 이 금액을 연체료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을 여쭤보니 현재 수도랑 전기 사용이 없는 공실 상태로 대부분 공용 부분일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분들 연락이 왔는지 문의를 해보았을 때는 4월에 몇 번 연락이 왔었고 5월 한 달간은 연락이 없다가 제가 처음으로 연락이 왔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광산구와 신가동의 인구 및 세대수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143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40만 명 가까이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내에서는 인구수 같은 경우는 북구, 다음으로 광산구, 그리고 서구, 남구, 동구 순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인구 변화를 봤을 때는 광산구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감률이 0.6% 감소가 된 형태를 볼 수 있었고요. 광주 내에서 동구 같은 경우는 0.61% 정도로 인구수가 증가했으며 남구, 그 다음 광산구, 그 다음 서구, 북구 순으로 인구수가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산구의 인구수 변화 추이를 보면요. 광주광역시 인구수 변화 추이를 보면 2015년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어 왔고요. 그 중에서 광산구의 인구수 변화를 봤을 때는 2009년에 인구수가 크게 증가해서 증가폭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2021년 이후에 인구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수를 보면요. 광주광역시의 광산구 세대수는 17만 세대입니다. 광주광역시 중에서 역시나 북구 다음으로 광산구가 세대수가 많았고요. 그 뒤로는 서구, 남구, 동구 순으로 세대수가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세대수 변화를 보면요.
광산구는 0.21% 정도로 미미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내에서 동구가 세대수가 1.22% 증가로 가장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 북구, 서구, 다음으로 광산구가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0.43% 감소가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세대수 변화 추이를 보면요. 세대수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광산구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21년부터 증가폭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광산구의 연령별 인구 증감을 보면요. 영유아, 그 다음 10대, 20대, 30대, 40대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50대 이상의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 비율을 보면요. 광산구 같은 경우는 영유아 10대가 21%, 그 다음 40대가 18%로 비율이 높고 따라서 자녀를 키우는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매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신가동 같은 경우는 광산구 평균에 비해서 지금 영유아 10대 비율이 27%로 광산구 평균보다 높고요. 40대 비율도 22%로 광산구 평균이 18%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산구 중에서도 신가동은 더욱더 자녀를 키우는 세대가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런 학군 같은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일자리를 살펴보면요.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광산구에 4,108개의 일자리가 있으며 가장 자치구 중에서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구, 서구, 남구, 동구 순으로 일자리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108개의 일자리 중에서 직원이 1,000인 이상인 법인 사업체는 2개가 있었고요. 1,100에서 1,000인 사이에 1,000명 사이의 법인 사업체가 16개, 50명에서 300명 사이의 법인 사업체가 178개가 있었습니다. 다음 거래량입니다. 2023년 3월, 4월, 5월의 거래량을 보았을 때요. 먼저 2023년 3월 기준으로 광산구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동은 한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쌍암동, 수원동, 도산동, 우선동 순으로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그 다음 달인 4월에는요. 마찬가지로 한원동이 가장 거래가 활발했고 다음 쌍암동, 선안동, 수원동, 우선동 순으로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다음 5월 기준으로는요. 역시나 한원동이 가장 거래가 활발했고 쌍암동, 흑석동, 산정동, 우선동 순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산구 거래량 추이를 살펴보면요. 2023년 3월부터 광산구의 월별 평균 거래량 대비 거래량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신가동도 마찬가지로 4월부터 광산구 신가동의 월 평균 거래량보다 낮은 거래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중에서도 평수별로 확인을 해보면 광산구에서는 대부분 이 주황색 라인인 20평, 30평 사이 주택 아파트와 그 다음에 이 핑크색 라인인 30, 40평수 거래가 비슷하게 가장 활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노란색 라인을 보시면 20평 미만 아파트인데 20평 미만 거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40평 이상의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가동을 살펴보면요. 신가동은 대부분이 3, 40평 수의 주택이 가장 거래가 활발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 30평대 거래가 활발한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른 평수 아파트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요 입주 미분양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수요 입주를 살펴보면요. 광산구는 2021년부터 수요 대비 공급이 적었고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중에서요. 자치구를 보면 수요 및 입주 측면에서 보았을 때
광산구는 2022년에 적정 수준이었지만 2023년부터 부족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서구 같은 경우도 2021년에 과잉이었지만 2023년부터 부족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광산구, 서구가 수요 및 입주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투자하기 좋을 곳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행정동 지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번에 지역 분석을 할 신가동 같은 경우는요. 수원동과 맞붙어 있고 남측으로는 운남동이랑 붙어 있고요. 북측으로는 신창동이랑 붙어 있고 그 신창동 위쪽으로 첨단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수요 입주되는 그런 동들이고요. 정리를 해보면 신가동은 2022년에 567개의 입주 물량이 있었으며 이후에 2026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외에 2022년에 소촌동, 오산동, 옥동에 입주 물량이 있었고요. 2023년에는 우선동, 한원동, 쌍암동, 삼정동에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월계동과 쌍암동에 입주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고 2025년에는 운수동에 약 1000개 정도의 입주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으며 신창동에도 일부 입주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쌍암동에 입주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설정을 한 다음에 광산구 내 입주 물량의 위치를 경매 물건인 중흥 2차와 위치와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중흥 2차 주변으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모아 엘가 더 수완이라는 아파트가 2022년 4월에 입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동네로는 2025년 5월에 신창동의 신창, 유창, 유블레스 리버시티라고 하는 360세대가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1km 이상의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 운수동에 지금 입주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원 반경이 2km인데 2km 넘어서 한 5km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직선거리로. 그 다음 쌍암동에도 입주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2km 반경 바깥에 중흥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쌍촌동에도 입주 물량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2km 범위를 넘어서고 월계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삼정동, 그다음 흑석동, 우산동에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입주 물량을 해당 경매 물건인 중흥 2차 아파트에서 2km 이상 떨어진 곳에 예정이 되어 있고 해당 물건지 가까이에는 아까 2022년에 입주를 했던 모아엘가 더 수완을 제외하고는 공급 물량 예정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미분양을 살펴보았을 때도요. 2022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까지 입주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상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전체에서는요. 지적 편집도를 봤을 때 광주시 자치구 중에서 북구에 가장 상권이 핑크색으로 보이는 이 상권이 가장 발달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광산구 중에서도요. 상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으며 파란색으로 보이는 대단지 공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가동을 보았을 때는요. 이 신가동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봤을 때 상권이 크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수등리안 아파트 위쪽으로 해서 이 핑크 색깔로 보이는 이 부분의 상권이 좀 발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신가동 바로 위쪽으로 해서 수원동 쪽에 상권이 크게 발달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적 편집도 말고 그냥 호갱 의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을 때요. 여기 경매 물건 아파트인 중흥 2차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 위쪽으로 해서 수등리안 아파트, 그 다음에 우미린 아파트가 있는데 이 수등리안 아파트 위쪽으로 260개 정도의 어느 정도 큰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광산구 1위 상권인 456개의 상권은 은빛마을 모가엘가 아파트 북측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 이쪽은 신가동은 아니고 수원동입니다.
신가동 같은 경우는 광주, 수원,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위쪽으로 해서 여기 명진고등학교 밑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나뉘어서 여기는 신가동, 여기는 수안동이기 때문에 실제 광산구 1위 상권은 수안동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광산구 1위 상권이랑 중흥 2차 아파트는요, 직선거리로 해서 2km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원가를 살펴보면요, 상권과 마찬가지로 광주 1위 학원가 같은 경우는 은빛마을 모가일가 아파트 북측으로 해서 수안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인 신가동 중흥 2차 아파트 가까이로는요, 아까 보여드렸던 수등리안 아파트 북측으로 신가동 1위 학원가 29개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학군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경매 물건지로부터 400m 거리에 있는 진만 초등학교가 있고요. 광주 내에서 상위 10%의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중학교가 700m 거리에 있는 신가중학교고요. 신가중은 광주광역시의 상위 15% 정도의 학업 성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학업 성취율이 높은 상위 3% 학업 성취도를 가지는 수원 하나중학교는 경매 물건지에서 1.7km 거리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가 1km 거리에 있는 명진고등학교였고 4% 정도의 높은 학업 성취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경매 물건인 중흥 2차 아파트 주변으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들이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학군이 중요한 지방 같은 경우에서 해당 물건은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자연환경입니다. 나왔던 경매 물건인 중흥 2차 아파트 주변으로 자연환경은 바로 동남쪽으로 해가지고 영산강이 있어서 이쪽을 로드뷰로 보았을 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코스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호갱로드 평을 보았을 때도 영산강 쪽으로 선택하기 좋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해당 물건의 로얄층, 로얄동 여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해당 물건은 202동의 401호로 정문과 후문 가까이 위치를 하고요. 제가 실제로 임장을 갔을 때도 후문과 정문과 가깝게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5층 중에서 4층, 저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로얄층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자리 부분에 중간 쪽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앙집보다는 다소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향으로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해가 잘 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실제로 임장을 갔을 때도 딱 4층까지가 해가 잘 들지 않더라고요. 그 위로부터는 해가 잘 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신가동의 호재는 따로 없었고요. 그다음 주변 아파트 시세를 2023년 5월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면 평당가 순으로 정리를 해보았을 때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쌍암동 같은 경우가 그 광산구 아파트들의 평당가 순으로 보았을 때 가장 평당가가 비싼 아파트 중에서 대부분이 쌍암동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수안동에 높은 평당가를 가진 아파트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지역 분석하고 있는 신가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평당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평당가 낮은 아파트 순위를 보면요. 비아동이 가장 평당가가 낮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선동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도산동이 보입니다. 그래서 광산구 내에서 쌍암동, 수안동, 신가동 순으로 평당가가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비아동, 우선동, 도산동 순으로 평당가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분석 중인 신가동이 광산구 내에서 대장 동네는 아니지만 3위 동네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가동의 아파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필터링을 했을 때는 이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고
처음에는 저희 그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 59제곱미터의 평형수로 필터링을 했었는데, 신가동에는 아까 저희가 그 주택을 확인했을 때 대부분 3, 40평대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9로 필터링을 하게 되면 중흥 2차랑 수중리안, 그리고 호미린이라고 부르는 호미 이노스빌, 이렇게 세 개밖에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84평형까지 해서 추가를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신가동의 대부분 3, 40평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거 오미린, 수중리안, 중흥 2차밖에 나오지 않아서 8서 타입을 추가해서 함께 평당가를 비교를 했고요. 중흥 2차 같은 경우는 준공 연호를 보면은 다른 아파트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이나 학원가가 발달한 수원 쪽의 아파트가 평당가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 지도상에서 위치를 확인을 해보았을 때요, 전수조사를 했던 아파트 중에 가장 평당가가 높았던 후반 베르디움 1차부터 2등이었던 수원 중흥 S클래스, 그 다음 3등, 4등, 5등 아파트들은 지금 위쪽으로 그 수원동이랑 붙어있는 쪽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가장 평당가가 높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등, 8등, 9등 아파트가 신가동에서 북측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매 물건이 있었던 중흥 2차를 포함해서 수중리안, 그다음 호반 리젠시빌 1차 아파트가 세 번째로 높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호반 리젠시빌 같은 경우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 모아이가 더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14등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이게 지금 제가 전수조사를 할 때 매매가가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놔뒀기 때문에 지금 14위로 보이지만, 실제로 2022년 4월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아직 매매가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전세가를 보았을 때 972, 평당 972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 신가동에 있는 1위 아파트랑 2위 아파트 정도, 3위 아파트 이 정도의 지금 평당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14등은 아니고요. 이건 나중에 그 신축이기 때문에 거래가 되고 나서 매매가가 나오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흥 2차 아파트, 그 다음에 수중리안, 호미린 아파트의 매물과 실거래가, 호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흥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59제곱미터 타입만 봤을 때는 514세대 중에서 366개의 세대가 있고요. 그 중에서 매매가 11개, 전세가 2개, 월세가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매매 최저 호가는 1억 4,500으로 나와 있었고요. 최고 호가는 1억 6,500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전세 호가는 1억 1,000만 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실거래가를 보면요, 2010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상승한 다음에 2014년까지는 가격이 유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격이 상승한 다음에 2021년까지 가격이 유지가 되었고, 21년부터 22년까지 가격이 상승한 다음에는 현재까지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이 빠지지 않았고 2019년도 가격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서요. 2022년과 2023년 그 거래를 모두 합산한 다음에 그 2022년 이후에 매매 최저가, 최고가, 전세 최저가, 최고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2년 이후에 매매 최저 실거래가는 1억 4,550만 원이었고요. 최고 실거래가는 1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최저 실거래가가 1억, 그 다음 최고 실거래가가 1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에 수중리안, 같은 59제곱미터 평형대가 있는 수중리안의 매물 실거래가 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중리안 같은 경우는요, 현재 59제곱미터가 총 680세대 중에서 325개가 있고요. 그 중에 매매가 14개, 전세가 4개 나와 있었습니다. 매매 최저 호가는 1억 7,500만 원으로 중흥 2차보다는 3천만 원 정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고 호가는 2억 2천입니다.
전세 최저 호가는 1억 5천으로 중흥 2차 아파트에 비해서 4천만 원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고 호가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실거래를 살펴보면요. 2009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가격이 상승한 다음에 2019년까지 유지가 되었고요. 2021년까지 하락한 다음에 2022년까지 상승했고 이후에 약간의 지금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2019년 가격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이후에 매매 최저 실거래가를 보면 1억 6,400만 원이고요. 최고 실거래가는 2억 2,950만 원입니다. 그다음 2022년 이후에 전세 최저가는 1억 2,600, 최고 실거래가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미린 아파트의 매물 실거래가 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미린 같은 경우는 446세대 전체가 59제곱미터 타입이고요. 매매가 20개, 전세가 2개 나와 있었습니다. 매매 최저 호가는 2억 1,700만 원으로 중흥 2차 아파트에 비해서 약 7천만 원 정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고 호가 같은 경우는 2억 5,500만 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전세 최저 호가는 1억 7천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실거래를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가격이 상승한 다음에 2012년까지 하락을 했고요. 이후에 2015년까지 상승한 다음에 2021년까지 가격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는 감소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2019년 가격까지는 빠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2년 이후로 실거래가를 보면요. 2022년 3월 이후 매매 최저 실거래가가 2억 1,200만원, 최고 실거래가는 2억 4,500입니다. 전세 최저 실거래가는 1억 6천이고 최고가는 2억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선적으로 공급 물량이 적은 광주광역시는 어느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산구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영유아에서 10대 자녀를 키우는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학군이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광산구 수안동이 학군지로 우수하긴 하지만 신가동의 해당 물건지 주변으로도 신가동 1등 학원가와 대형 상권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학업 성취도가 높았고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의 초, 중, 고등학교로 배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호재는 없지만 자연환경 중에서 산책할 수 있는 영산강이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중흥 2차 아파트는 신가동 내에서 1998년 준공으로 가장 오래된 편이라서 노후도가 있을 수 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고 호갱노로 평을 보니까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없어서 이용이 불편하다라는 평이 있지만 지방 특성상 대부분 자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은 59 타입으로 30, 40평대가 많은 신가동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평형을 가지는 다른 아파트 2개, 수동리안이랑 오미린 아파트 대비해서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한 이유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상권과 학원가가 수동리안이랑 오미린이랑 가깝게 위치를 하고 중흥 2차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단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준공 연도가 같은 경우도 중흥 2차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평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장을 해보았을 때도 오미린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에 가까워서 수동리안 대비해서 교통의 편리성이 있다라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미린이 수동리안 대비 평단가가 높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흥 2차와 상권, 학원과 거리가 다소 있긴 하지만 걸어서 이동하기에 먼 거리도 아니었고 자차를 이용하는 지방 특성상 교통이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주민들에게 혹은 부동산 소장님께 여쭤보았을 때는 조용한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징후 2차를 경매로 매수한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에 입찰했나 살펴보면 제가 입찰하기 전에 부동산 5군데에 문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장판, 도배, 화장실, 싱크대를 해서 1억 1천만 원으로 전세 세팅을 하면은 빨리 전세가 나갈 수 있다라는 답변을 대부분 얻었고요. 또 한 군데에서는 한 달 내로 나갈 수 있다라는 답변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화장실, 싱크대의 상태는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런 도배, 장판, 화장실, 싱크대까지 수리를 한 다음에 1억 1천에 전세 세팅을 하고 2년 뒤에 2019년도 정도의 가격이 보수적으로 1억 2,500만 원으로 에다가 이제 화장실 싱크대 수리한 것을 더해서 한 500, 600 정도를 추가해서 1억 3천에서 3,100만 원 정도로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납 관리비 190만 원 있는 거를 고려를 했고요. 아마 여기서 연체료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적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도는 좀 수월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수적으로 보상비 정도로 해서 50만 원 정도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고려했을 때 1억 1천만 원 정도로 처음에 설정을 했었고요. 여기서 1억 1천만 원 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23만 원을 더해서 1억 1,023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임장을 갔다 왔을 때는 좀 노후부터이기도 하고 너무 주변이 조용해서 느낌이 전 처음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 900만 원으로 입찰을 할까 하다가 이전에 제가 첫 번째 입찰을 갔을 때 조금 더 높이면 낙찰됐을 수 있었는데 너무 가격을 보수적으로 설정을 했었던 게 후회가 돼서 1억 1천으로 올렸고 거기서 이제 23만 원 더 추가했었습니다. 실제로 입찰 가니까 1억 1천에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6월 9일에는 결론적으로 입찰자가 15명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1억 3,378만 원 정도의 입찰을 했던 분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물론 폐찰하긴 했지만 제가 두 번째 이번에 입찰을 했던 거고요. 그래도 신가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에 대한 지역 분석을 했던 손품조사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실제로 임장 갔던 내용으로 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손품조사 내용은 저 유튜브 채널 정보에 보시면 제 블로그 정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보다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